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80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상지상사입니다.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 보면서 회사 등록 메뉴의 입력 내용을 고치는 문제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화면 약간 이동시키고 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자, 회사 이름 상지상사고 개인기업이다. 요 왼쪽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은 맞고요. 오른쪽에 입력된 내용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입력한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123-03-85375로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 다르게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 수정해야 되겠고, 회사 이름 확인했고, 대표자 이름 정상호 맞습니다. 개업 연월일 2014년 1월 23일 맞고,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77 의정부동 맞습니다. 업태 도소매구 종목 컴퓨터 부품으로 입력되어야 되는데 의료기기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 수정해야 되겠고, 자, 관할 세무서 의정부 세무서인데요. 동수원 세무서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수정하자. 세 군데 수정합시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123-03-85375 종목 컴퓨터 부품 관할 세무서 의정부 이렇게 세 군데 수정 완료됐습니다. 메뉴 닫읍시다. 문제 2번 볼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의 입력 내용을 고치는 문제입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메뉴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하나씩 확인하자. 현금이 틀렸다, 그죠? 7천만 원으로 수정 입력합시다. 그 다음에 당좌예금 맞고 보통예금 맞고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맞습니다. 받으러음 맞고 받으러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수정해야 되겠다. 상품 맞습니다. 차량 운반구 맞고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맞습니다. 자산 쪽에서 두 군데 수정하면 되겠네요. 현금 7천만 원으로 수정. 그리고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을 30만 원으로 수정. 그렇게 하면 자산 합계가 385,000,000 나옵니다.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금액하고 똑같아졌다, 그지요? 오케이. 이제 부채와 자본 쪽 수정해 볼게요. 자, 외상 매입금 6천만 원 맞고 지급어음 맞고 선수금 맞습니다. 단기 차입금 6천만 원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죠? 요거 추가 입력하면 되겠다. 자본금 맞습니다. 됐지요? 부채 쪽에서 한 군데 추가 입력하자. 단기 차입금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운 다음에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 불러오고 금액 입력합니다. 6천만 원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치기 전에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일치하는지, 대차 차익이 0이 맞는지 꼭 확인하자. 됐습니다. 입력 끝났고 메뉴 닫읍시다. 문제 3번. 1번 문항. 회사 체육대회를 위해서 임직원들에게 운동화를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적요를 등록하십시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고요. 판관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찾읍시다. 계정 체계에서 판관비를 클릭합니다. 판매관리비. 여기서 이제 오른쪽 화면에서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찾으면 되겠지요. 811번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화면에서 현금적요, 대체적요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체적요에다가 3번으로 이렇게 입력해 달랍니다. 대체적요 3번에다가 입력합시다. 체육대회용 운동화 외상 구입됐습니다. 입력 끝났고요. 메뉴 닫읍시다. 2번 문항. 다음은 당사가 새로 개설한 은행 계좌 정보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 금융기관 탭에다가 이 내용을 추가 등록하십시오. 거래처 등록 메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에서는 거래처 등록 메뉴 문제가 출제될 때 맨 왼쪽에 있는 여기 일반 거래처 요 탭에다가 무언가 추가로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하게도 오른쪽에 있는 금융기관 탭, 신용카드 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금융기관 탭에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하는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스타일로 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겨웠나 봐. 그래서 금융기관 탭 문제를 한번 출제해 본 것이다. 못 풀 이유 없다 그죠? 우리 공부 다 해보았습니다.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번 구경시켜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별거 없었잖아. 그 내용대로 그냥 다박다박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다 보면 지금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던 생소한 스타일로 가끔 출제될 수도 있다고.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조금 감점되면 어떻습니까? 괜찮으니까 자신감 있게 시간 관리하면서 빨리 내가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을 그냥 입력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렇게 뭐 생소한 거 나왔다고 뭐 이거에 대해서 막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됐지요? 자, 입력합시다. 코드 번호 98000. 은행 이름 뭡니까? 거래처 이름이 KV 국빈은행이네요. KV 국빈은행 뭐 적어주면 되지 뭐. 그 다음에 통장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통장입니까? 당좌 예금 통장이랍니다. 예금 종류에서 당좌 예금 선택해 주면 되지 뭐. 계좌번호 적어 줍시다. 계좌번호 좀 길다 그죠? 이렇게 보면서 입력할게요. 계좌번호 870302 03 023308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유형 적었고 유형의 당좌 예금 그죠? 적었고 거래 계좌 개설 은행 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없다 그죠? 뭐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계좌 개설일을 적어줍시다. 20180701 적어주고 그 다음에 예금 종료 여기 다시 한번 적어주게 돼 있네. 여기서 당좌 예금 이렇게 적어주고 만기가 있네. 적어주면 되지. 2019 1231
이렇게 적어주고 이자율 1.5%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적어주면 되는 거지 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시되어 있는 내용 전부 다 입력 완료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모두 끝난 거요. 입력 모두 끝난 거고 메뉴 닫으면 됩니다. 계좌 개설 은행 지점 요거 한번 검색해 봅시다. 우리 입력 안 했는데 입력 안 한 거 맞는지 확인차 참고로 자 여기 대화창처럼 돼 있는 아이콘 요거 클릭해 가지고 국빈은행 아무리 열심히 검색해도 없잖아. 시중에 이런 은행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검색이 안 되겠지.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보았다. 메뉴 닫습니다. 자, 1, 2, 3번 풀어봤고 뭐 조금 생소한 거 있었지만 못 풀 리 없죠. 다 맞추기 다 맞춰야 될 것입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다 맞추자. 오케이 이제 문제 4번 풀어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7월 1일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더 K 빌딩과 사무실 임차 계약을 했답니다. 사업용 보통예금 계좌에서 1개월분 월세 300만 원을 송금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실제 임차 개시일은 7월 15일이다. 우리 이제 사업 시작하는데 사무실 건물을 우리가 건물 없으니까 남의 건물을 이제 새 들어서 사무실 운영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임차를 줘야 됩니다. 그죠? 임차를 주는 건데 실제로 7월 15일부터 사무실 쓰기 시작한답니다. 그럼 그때 돈 주면 되는데 지금 미리 돈 주었답니다. 300만 원. 뭐하고 똑같습니까? 물건 살 때 계약금 명목으로 돈 주는 것과 성격 똑같습니다. 차변을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다. 대변은 보통 예금 기록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지요?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 7월 1일 차변 선급금 적어주고 누구한테 계약금 미리 줬는지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더 K 빌딩이라고 그랬죠. 적어주자. 더 K 빌딩 금액은 300만 원. 대변은 보통 예금.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품과 같은 물건, 즉 재화 살 때, 재화 구입할 때 계약금 명목으로 선급금 준다 뭐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뭐 요거를 조금 변형해 가지고 출제한 것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됐죠? 뭐 조금 생소한 스타일이지만 어떻게 시험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계정 과목 입력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리고 차변, 선급금 계정 과목으로 쓰지 않고 지금 이거는 물건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할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차변을 선급금이 아니고 비용을 미리 돈 지급할 때 뭘 씁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쓰는 거 우리가 기말 수정 분기할 때 배웠었다. 그죠? 그 선급 비용 계정 과목으로 차변을 회계 처리하더라도 정답으로 인정된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무라면 뭐 선급금 쓸 수도 있고 선급 비용으로 쓸 수도 있겠더라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입력해 봤고요. 2번 문항 넘어갑니다. 9월 13일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다. 대금 중 콘덴서 대금은 당좌 예금으로 입금받고 플러그 대금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상품 팔았다 그지?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발생 인식하면 되겠고 금액 얼마? 요 두 개 합한 2천만 원을 입력하면 되겠고 차변 이제 돈 받을 건데 콘덴서 부분인 1,500만 원은 당좌 예금으로 돈 받았답니다. 차변을 당좌 예금으로 그리고 500만 원은 외상이랍니다.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자.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9월 13일이다. 그지요? 대변 먼저 기록합니다. 상품 매출. 아이고. 자, 검색창 다시 띄워서 상품 매출 계정 과목 입력해주고 2천만 원. 차변요. 당좌 예금으로 받은 거는 1,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500만 원. 이거 외상 매출금이더라, 그지? 외상 매출금. 누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다고요? 물건 누구한테 팔았다고? 동호 상사에 팔았다 이겁니다. 그죠? 동호 상사에 물건 팔았다. 우리 회사는 공급자는 상지 상사고 우리 회사가 상지 상사가 동호 상사에 물건 팔은 거다. 그러면 나중에 돈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습니까? 동호 상사한테 받아야 되겠다. 그죠? 동호 상사.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9월 15일 영업부서에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회사 카드인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거래처 직원하고 밥 먹고 밥값을 우리가 냈다 이겁니다. 그죠? 뭡니까? 접대비입니다. 차변 접대비로 회계 처리하고 대변은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요. 신용카드 결제는 무슨 뜻입니까? 돈 나중에 줄게요 라고 하는 외상거래라고 했습니다. 외상거래라서 남한테 돈 줄 지급 채무가 생긴 거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 어떻게 한다고요?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을 구입하면서 외상 대금이 생겼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쓰고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외상으로 돈 줄게 생겼다 그러면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쓴다고 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는 주된 영업활동 아니다 그죠? 상품 구입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 다만 거래처를 조금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돈을 우리가 밥 먹었던 그 식당에다가 돈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돈 누구한테 줍니까? 카드사에 돈 주면 된다. 카드사가 그 식당에 돈 미리 준 거니까. 대충 그런 개념이니까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거래처에 좀 주의하자고 했다. 거래처를 고향 식당, 그 식당 말고 삼성카드라는 카드사로 적어주자라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입력합니다. 9월 15일 차변 접대비 계정 과목 쓰고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다 그지?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대변을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되 카드사로 거래처를 적어준다. 무슨 카드? 삼성카드. 됐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9월 25일 신규로 구입한 승용차의 취득세를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취득세, 세금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 쓰는 게 아니고 이거 승용차 살기 위한 취득 부대의 비용이잖아. 그지? 그래서 차변을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대변은 현금 적으면 되겠지 뭐.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9월 25일 차변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금액 얼마입니까? 세금 얼마 냈다고요? 자, 과세 표준 요 금액 기준으로 여기 차값이겠지, 그지? 차값 기준으로 요렇게 세율 곱해가지고 요렇게 납부했다 이겁니다. 2150000 요 금액을 세금 냈다는 거죠. 그러면 금액 2150000 적어주는 거고 대변은 현금으로 냈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9월 30일 경동상사의 파산으로 7월 30일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3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회수했다. 7월 30일자 전표 입력을 참고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손 처리했다가 생각지도 않게 돈 들어왔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돈 들어온 거 적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30만 원. 대변은요.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입력합시다. 9월 30일. 차변 보통예금 30만 원. 대변 대손 충당금. 대손 삼각비로 쓸지 대손 충당금으로 쓸지 고민 없이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우리 회계 처리한다라고 공부했다 그죠? 그렇게 입력합시다.
대손충당금 코드 번호 여러 개 검색되는데 그 중에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금액은 30만 원. 됐습니까? 이렇게 입력하고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조금 더 추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본 문제는 우리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 내용은 전산회계 1급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번 회차 문제를 출제할 때 이러한 지침이 나왔나 봅니다. 지금까지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 합격률이 조금 지나치게 높다라고 생각되니까 이번 회차는 조금 까다롭게 좀 내주십시오라는 지침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 출제 범위 벗어나는 내용이 하나 둘씩 끼워져 가지고 출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다루지 않았던 변수들이 등장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회계 처리하고 시간 관리하면서 빨리 넘어가면 된다. 자신감 있게 그냥 입력 딱딱 하자 이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이 내용 전산회계 2급 출제 범위 벗어나지만 문제에서 한번 등장했으니까 조금 정확하게 부연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가 공부했던 대손 확정분개했다가 돈 들어오는 거래는 어떤 거래냐면 작년도에 대손 처리했다가 생각지도 않게 올해에 들어오는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 공부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차변 돈 들어오는 거 적어주고 대변은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대손 처리를 작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언제 한 거라고요? 올해 7월 30일에 대손 처리했던 상황에서 돈 들어오는 겁니다. 실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지금 멀쩡하게 잘 들어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 회계 처리 쓸데없이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결론 뭡니까? 경동상사라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멀쩡하게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회계 처리하면 돼. 차변 보통 예금 30만 원, 대변 외상 매출금 누구에 대한 경동상사지 요거에 대한 외상 매출금 30만 원 이렇게만 우리 회계 처리하면 돼. 그런데 쓸데없이 7월 30일에 대손 처리를 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손 처리했던 게 불필요한 거니까 그 7월 30일에 했던 대손 처리의 차변 계정 과목들을 그냥 대변에 적어가지고 전부 없애버리면 요 결론이 생길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7월 30일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냐면 이 회사는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고. 경동상사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 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전부 차변에 대손 회계 처리할 겁니다라고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자, 차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그것부터 차변에 적어주고 혹시 대손 충당금이 모자라면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한다고 우리 공부했었다 그죠? 이 회사는 7월 30일 현재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금액이 충분히 큰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요 30만 원에 대해서 전부 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으로만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7월 30일에 올해 7월 30일에 회계 처리했었는데 돈이 멀쩡하게 들어왔다 이겁니다. 차변 보통 예금으로 멀쩡하게 들어왔다. 자, 9월 30일 분계입니다. 요거는 7월 30일 분계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동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멀쩡하게 지금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거야. 우리가 필요한 회계 처리는 뭐라고? 필요한 회계 처리는 요거라고. 차변 보통 예금 30만 원. 대변
외상 매출금 30만 원. 요것만 필요한다 이겁니다.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7월 30일에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요런 대손 회계 처리를 했으니까 여기 이제 없어져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9월 30일에는 이렇게 회계 처리된다 이겁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일단 적어주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이미 7월 30일에 회계 처리됐으니까 9월 30일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요 차변에 회계 처리했던 쓸데없는 요거를 그냥 그대로 대변에 적어서 없애면 되는 거다. 뭘로?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30만 원 회계 처리해 주면 결국 7월 30일에 있던 차변이랑 9월 30일에 있는 대변이랑 싹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필요한 회계 처리 차변 보통액은 대변 외상 매출금만 딱 남게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이제 결론 냅니다. 그래서 대손 처리했다가 생각지도 않게 돈 들어오는 상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작년도에 대손 처리했다가 올해 들어오는 상황일 수도 있고 올해에 대손 처리했다가 올해에 돈 들어오는 상황일 수도 있다. 작년도에 대손 처리했다가 올해 돈 들어오면 그 내용은 우리가 배운 거다 그죠? 대변을 돈 들어올 때 회계 처리 대변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손 충당금으로 무조건 회계 처리하면 된다. 그와 달리 올해에 대손 처리했다가 올해에 돈 들어올 때는 대변을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요?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애당초에 올해에 대손 처리했을 때의 차변 계정 과목을 확인해 가지고 그 계정 과목과 금액을 그대로 대변에 적어 가지고 요 애당초 올해 대손 처리했을 때의 차변 회계 처리 효과가 전부 다 없어지도록 그거를 대변에 그대로 적어 준다라고 이렇게 딱 결론 정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보았다. 이런 내용을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출제된 것이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퀴즈 내봅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7월 30일에 차변을 대손 충당금 3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한 게 아니고 대손 상각비 20만 원과 대손 충당금 10만 원으로 회계 처리했었다면 대손 충당금 10만 원으로 차변을 7월 30일에 회계 처리했었다면 9월 30일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했었을까요? 어떻게 하냐면 요 7월 30일의 차변 효과를 전부 다 없애야 되니까 그지? 그렇다면 9월 30일에 대변을 대손 충당금 10만 원과 대손 상각비 20만 원으로 회계 처리했었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올해에 대손 처리했다가 올해에 돈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비록 전산회계 2급 출제법에 벗어나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험에서 한번 소개되었으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대변을 9월 30일에 대손 충당금으로 입력하는 것이 정답이다. 입력합니다. 자, 9월 30일. 이미 입력했다, 그죠?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사실은 입력했는데, 그게 사실은 정답이 맞았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6번 문항 볼게요. 10월 3일 거래처 미니 정기로부터 외상 매입금 150만 원의 지급을 면제받았답니다. 외상 매입금 남한테 줄 돈입니다. 그죠? 부채가 있는데 돈 줄 게 있는데 상대방 거래처가 돈 줄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다 이겁니다. 기분 좋지 뭐 그지?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기록하고 대변을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면 될 것이다. 됐죠? 자, 10월 3일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회차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좀 몇 개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채무 면제 이익 계정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편에서 간략하게 구경은 해보았지만 이러한 채무 면제 이익 계정 과목에 대한 실제 회계 처리 입력 문제는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실제로 실기편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채무 면제이익 계정 과목이 이론편에서 공부했는데 실제로 입력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약간 감점되고 넘어가면 되지 뭐. 적절해 보이는 수익 계정 과목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입력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한 계정 과목은 이때 쓰는 계정 과목 이름은 뭐다고?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자주 출제되지 않던 주제였지만 한번 출제되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시험 칠 분이라면 이런 계정 과목이 있었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자, 차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감소 기록합니다. 어디에 대한 거래처? 미니 전기라는 거래처. 요런 부채가 있었는데 지금 차변에 적혀가지고 감소되는 거야. 없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갚지 말라고 했다고 기분 좋지 뭐. 수익 계정 과목입니다. 자,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이러한 수익 계정 과목으로 입력해 줍니다. 7번 문항 볼게요. 10월 12일 9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 12만 원과 지방소득세 12,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뭡니까? 원천 징수했던 돈을 우리 회사가 먹는 게 아니고 나라의 그 직원 대신 납부하는 거다, 그지? 예수금 계정 과목에 대한 회계 처리다 이겁니다. 자, 급여 지급할 때 대변의 예수금으로 기록했다, 그죠? 원천 징수한 금액은 그거를 이제 없애야 되니까 차변의 예수금,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 대변을 현금으로 기록하면 될 것이다. 현금 낸 거니까. 자, 10월 10일입니다. 차변에 예수금 적어주고 금액 얼마라고요? 12만 원과 12,000원 합한 금액 13만 2천 원입니다. 대변은 현금으로 납부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8번 문항 12월 12일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영업부 나영업 대리로부터 출장비 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부족액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답니다. 우리 회사가 여비 정산서라고 나와 있네요. 지급받은 금액 우리 회사가 그 직원한테 준 돈이다, 그죠? 35만 원 줬답니다. 그런데 실제 쓴 돈이 40만 원이랍니다. 40만 원의 내역을 보면 숙박비 20만 원, 교통비 20만 원이래요. 이렇게 40만 원 써서 돈 35만 원밖에 안 줬는데 40만 원 썼으니까 5만 원 부족했을 거다, 그지? 회사가 추가로 주어야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입력합니다. 그러면 가지급금으로 기록되어 있던 차변 금액을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야 될 거다, 그죠? 자, 12월 12일입니다. 자, 가지급금으로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으로 기록되어 있던 금액을 없앱니다. 가지급금 얼마요? 35만 원 없앱니다. 자, 그리고 가지급금에 대해서 누구한테 회사는 누구한테 돈 가지급금 주었는지 관리해야 될 겁니다. 그죠? 실무라면. 자, 누구 이름이 나영업입니다. 나영업한테 가지급금 주었습니다라고 실무에서 관리할 거라고. 나영업. 근데 거래처 지금 입력이 안 돼, 조회가 안 되잖아, 그지? 아니나 다를까?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자, 12월 12일자 합계장 시산표 열어볼게요. 지금 요거는 지금 제가 전필 입력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지금 차익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조회합니다. 가지급금 계정 과목 조회 보면 8월 30일에 지금 지급한 겁니다. 그죠? 8월 30일에 가지급금 지급할 때 가지급금에 대해서 실무라면은 나영업이라는 요 사원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 가지고 딱 그 입력을 해 놓을 건데 이 회사의 백데이터를 보니까 애당초 가지급금 기록할 때 거래처 입력을 안 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가지급금을 없앨 때도 당연히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는 거다, 그죠? 지금 없애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12월 12일자. 그래서 거래처 입력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백데이터가 약간 미비하다라고 보아지고, 따라서 앞으로 시험 칠 분들이라면 조금 부연 문구 추가해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입력합니다. 부연 설명 좀 끼워 넣을게요. 가지급금의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됐죠? 이렇게 부연 문구 하나 추가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적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할 필요가 없었고, 이 문제, 자, 그 다음에 차변 적습니다. 여비 교통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얼마요? 40만 원. 아이고, 차변이다, 그지? 차변. 그래서 회사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금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겁니다. 대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자, 문제 5번 오류 수정 문제 바로 봅시다. 자, 12월 15일자 전표 확인해 볼게요. 12월 15일자 전표 이렇게 현재 입력되어 있습니다. 차변 상품 그리고 차변 운반비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12월 15일 강원 상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지급한 운임 10만 원을 운반비로 잘못 처리한 걸로 확인되었답니다. 상품 구입할 때 운반비가 생겼다고요. 상품 구입할 때 퀵비 줬다 이겁니다. 그거 뭡니까?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10만 원 이 부분을 뭘로? 비용이 아니고 자산 계정 과목인 상품으로 회계 처리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회사가 그 부분을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고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차변 상품을 510만 원으로 고치고 대변 현금 510만 원 이렇게 두 개 라인만 남겨 놓아야 될 것입니다. 자, 현재 3개 라인으로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2개 라인으로 고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치는 방법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요 자체에서 요 500만 원을 5100000으로 입력한다. 그리고 차변 운반비를 한 줄 없애면 될 겁니다. 그런데 자, 요 상태에서 없애려면은 3개 라인이 전부 전표 번호가 동일하므로 요거 1개 라인만 없애려면 부득이 귀찮지만 번호 수정 기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번호 수정 버튼 눌러서 요 삭제하고 싶은 1개 라인만 전표 번호를 다르게 고쳐야 될 겁니다. 2번으로 이렇게 고치고 다시 번호 수정 버튼 눌러서 정상적인 화면으로 다시 돌린 다음에 이제 요 1개 라인만 체크해서 삭제해버리면 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고치는 것이 방법 1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있던 이게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500만 원이었다, 그죠? 처음에 있던 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처음에 어떤 상태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전표 번호가 1번이었다, 그죠? 다시 원 상태로 복귀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3개 라인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었고 전표 번호가 전부 3개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처음 원 상태로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자, 요 3개 라인을 2개 라인으로 고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애당초에 있던 전표는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새롭게 정확한 전표를 입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차변을 상품 510만 원으로 대변을 뭘로? 현금으로. 그죠?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정확한 회계 처리될 겁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그냥 새롭게 입력한 다음에 기존에 입력돼 있던 잘못된 회계 처리의 전표 요 3개 라인을 그냥 어떻게 전체를 다 그냥 삭제해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방법 1은 그 1개 라인만 정확하게 고친 다음에 그 필요 없는 1개 라인을 번호 수정 버튼 눌러가지고 번호 바꾼 다음에 삭제하는 그것이 방법 1이고 방법 2는 애당초 있던 거 전체를 다 삭제해버리고 새롭게 입력하는 것이 방법 2이다. 좀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1번 문항 풀어봤고요. 2번 문항 봅니다. 12월 20일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영업부 직원에게 경조사비로 지급한 20만 원을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했답니다. 영업부 직원, 우리 직원한테 경조사비 주면 그거 뭐라고요? 접대비가 아니고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차변을 접대비가 아니고 복리후생비로 고쳐야 될 것이다. 복리후생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됐습니다. 이렇게 계정 과목만 고치면 수정 완료. 됐습니다. 2번 문항 풀어보았다. 문제 6번 결산 정리사항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당기 감가상각비는 건물 80만 원, 차량 운반구 100만 원이다. 입력합시다. 12월 31일자로 입력한다. 대변 먼저 입력합시다. 감가상각 누계액 뭐에 대한? 건물에 대한 코드 번호 203번이네요. 금액 얼마요? 80만 원. 대변 감가상각 누계액 이번에는 뭐라고? 차량 운반구에 대한 코드 번호는 209번이네요. 금액 100만 원. 됐습니다.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입니다.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 중 기말 현재 사용한 금액은 12만 원이다. 소모품 구입할 때 뭘로 처리했다고요? 회사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었답니다. 그런데 기말까지 사용을 12만 원 했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자산이 아니고 올해의 비용으로 고쳐야 될 거다. 그죠? 그래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너무 크게 지금 기록되어 있으니까 대변의 소모품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차변을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입력합시다. 대변의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12만 원. 차변을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그죠?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가수금 잔액은 기쁨상사 주식회사의 외상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되었답니다. 가수금을 없애는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가수금 잔액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를 통해서 금액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12월 31일자 합계 잔액세산표 조회해 볼게요. 12월 31일 가수금이면 부채 쪽에 있을 거다. 그지요? 가수금 잔액 55만 원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대변에 있는 가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없애면 된다. 차변에 가수금 55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이고 참고로 요 가수금의 상세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역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3건의 회계 처리가 있었는데요. 애당초 80만 원 가수금 증가했다가 11월 20일에 전부 다 감소해버렸다. 그러면 0원이 됐을 거다. 그죠? 그 상태에서 12월 1일에 다시 55만 원이 증가해서 잔액이 55만 원인 상황이었답니다. 12월 1일자의 회계 처리 보면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고요. 대변을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했었대요. 보통예금이 누구로부터 돈 들어왔겠습니까? 기쁨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지금 돈 들어왔을 겁니다. 요 기쁨상사 주식회사에서 우리한테 보통예금을 송금해 주었을 거다고. 그러면 실무라면 당연히 대변 가수금 적을 때 기쁨상사에 대한 가수금입니다 라면서 거래처를 가수금에 대해서 적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 가수금을 없애는 회계 처리할 때도 당연히 거래처를 입력할 것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애당초 가수금의 증가 기록할 때 거래처를 입력 아예 안 했다. 그죠? 따라서 없앨 때도 거래처를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험 칠 분이라면 약간 백데이터가 미비한 거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시험 칠 분이라면 요 문제 연습하실 때 부연 문구 하나 추가해서 연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가수금의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가수금의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이렇게 문구 하나 추가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대금을 수령한 거랍니다. 보통예금 들어왔던 이유가 뭐?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보통예금 들어온 거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외상대금이라고만 하면 미수금 계정 과목이 될 수도 있고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조금 더 정확하게 문구를 부연시켜 주는 것이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습하실 때는 여기 부연 문구도 좀 끼워 주세요. 기쁨 상사의 외상대금 요거를 좀 고쳐 주십시오. 기쁨 상사에 대한 상품 판매에 따른 외상대금을 수령한 걸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하면 외상 매출금을 없애면서 차변의 가수금을 없애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는 거구나라고 정확하게 딱 계정 과목이 파악될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문구를 좀 추가해 주십시오. 기쁨 상사 주식회사에 대한 상품 판매에 따른 외상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다음에 가수금 입력할 때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십시오. 됐죠? 이렇게 조금 완벽하게 문장을 가다듬은 다음 연습하십시다. 입력합니다. 자, 12월 31일자 입력합니다. 그러면 가수금을 없애야 될 겁니다. 차변에 가수금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 거래처 입력 생략할 것이고 55만 원 금액 확인했다 그지요? 대변에 애당초 보통예금 들어온 게 뭐 때문에? 외상 매출금 없어지면서 들어온 걸로 파악됐다 이겁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래처 입력해야 될 겁니다. 어디를? 기쁨 상사 주식회사.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시다. 수진 상사로부터 상품 보관을 위한 창고를 임차하면서 1년분 임대료 6천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전액 지급 임차료로 회계 처리했다. 임차료는 월할 계산한답니다. 1년분 임차료를 6천만 원 주었다 이겁니다. 보통예금으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 1년분 임차료 6천만 원인데 10월 임대차 기간을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 10월 1일에 지급했는데 6천만 원. 요거는 언제까지냐면 2019년 9월 30일 즉 12개월치 임차료로 6천만 원을 준 거다 이겁니다. 자 6천만 원 중에서 그러면 12개월 나누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6천만 원 나누기 12 하면은 500만 원 됩니다. 한 달 임차료가 500만 원인데 올해에 해당하는 거는 몇 달치입니까? 10, 11, 12 세 달치만 올해의 임차료고 나머지 9개월치는 5, 9, 45, 4,500만 원은 내년치다 이겁니다. 내년 임차료를 올해에 미리 준 거다. 그러면 요 4,500만 원은 올해 비용이 아니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될 거다. 그런데 회사는 10월 1일 날 6천만 원쯤에서 전부 다 지급 임차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었답니다. 그러면 비용이 현재 너무 크니까 대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을 적어서 비용의 감소를 적어주고 기록해주고 차변을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것이다. 아시겠죠?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자, 대변에
임차료 기록 조회 봅니다. 자, 임차료 800번대 코드로 입력하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 사용하는데 이 회사는 지급 임차료라는 이름으로 계정 과목을 등록해 가지고 회계 처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금 특이하지만 못 풀 이유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깔끔하지 못한 계정 과목 이름이지만 요거 선택해서 입력해 줍시다. 800번대 코드의 임차료 계정 과목 금액 얼마요? 4,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준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그래서 이 문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고 실무에서 많이 쓰고 있는 계정 과목 자체가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인데 굳이 지급 임차료라는 이러한 계정 과목으로 이름을 좀 변형해가지고 등록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는 뭐 임차료, 임대료 막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회계 지금 과목을 시험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용어도 조금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고를 빌리는 입장이다. 그죠? 임차한 거고요. 임대료가 아니고 임차료라고 적어주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뭐 의미는 통할 수 있겠지만 조금 이왕이면 정확한 단어로 수정해서 우리 학습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4번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메뉴 닫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7번 조회 문제 빨리 풀어봅시다. 열려있는 메뉴들 정신 사나우니까 전부 닫아버리고요. 자, 이제 조회 문제 풉니다. 1번 문항 6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전기 말과 비교해서 얼마가 증가했는가? 재무상태표 메뉴 사용해서 빨리 조회해 봅시다.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 전기말과 비교할 때는 재무상태표 메뉴가 굉장히 편했잖아. 그죠? 언제? 6월 말 현재랍니다. 6월로 조회한다. 그러면 올해 6월 말 현재의 상황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유동자산의 합계 봅시다. 올해 6월 말 현재의 유동자산 합계는 요 금액입니다. 작년도 말은 얼마입니까? 합계가 요거랍니다. 요 두 금액의 차이 금액을 구하면 되겠지 뭐. 계산해 봅니다. 555-035-000 빼기 339-000-000 하면은 216-035-000 계산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입력해 주자. 자, 메뉴 닫습니다. 자, 닫고 1번 조회 문제 답 216-035-000 이렇게 입력해 주자. 2번 문항 봅시다. 5월에 발생한 복리후생비의 총액은 얼마일까요? 총계적 원장으로 조회해도 될 것이고 5월이라는 한 달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의 복리후생비 계정의 증감액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일개표, 월개표로도 조회할 수 있을 겁니다.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각각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조회해 봅시다. 총계정 원장 메뉴 열어보자.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로 조회하면 되겠다. 그죠? 자,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입니다. 복리후생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일 거다. 그죠? 자, 요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의 월별 금액이 쭉 줘야 될 건데 지금 5월달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자, 5월달 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당연히 차변 쪽에 회계 처리됐을 거다. 그죠? 금액 얼마라고? 7840000이라고. 됐죠? 요것이 요 문항의 정답.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역까지 볼 수 있다. 됐죠? 자, 7840000 이렇게
이렇게 확인해 보았고 또는 일개표, 월개표로도 조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서 5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조회해서 판관비에 있는 보험료생비 요 계정 과목에 차변에 있는 계금액 그죠? 이렇게 확인해도 될 것이다. 7840000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역 당연히 조금 전에 보았던 그 화면 볼 수 있을 거다. 자, 메뉴 닫고요. 입력합니다. 2번 문항의 정답은 7840000. 3번 문항요. 4월부터 6월에 한국 상사에 발행한 지급어음 금액은 총 얼마일까요? 거래처 원장 메뉴로 조회하면 되겠네요. 거래처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거래처 원장 메뉴 열고 4월부터 6월로 기간 입력합시다. 4월부터 6월 계정 과목은 지급어음 계정 과목으로 조회합시다. 거래처는 한국 상사로 조회합시다. 됐습니다. 이렇게 조회하고 지급보험 발행하면은 대변의 회계 처리될 거다 그죠? 대변 금액 요구를 조회하면 된다고. 250만 원입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요게 정답이다. 그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역까지 볼 수 있습니다. 됐죠?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두 건이 생겨가지고 250만 원만큼 지급어음이 발행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요. 2500000 이렇게 입력하고 주어의 문제 답안 작성 완료하면 문제 풀이가 완료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80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